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을 골자로 한 1도 1국립대 추진 향방. 내일부터 이틀간 구성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투표 대상은 전체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대의원으로 집단별 투표율이 50%를 넘고 전체 평균 찬성률이 60% 이상일 경우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1도 1국립대를 제시, 지난 6월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 동문과 지역 주민들이 입학생 감소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우려해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통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하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했거늘 어쩌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걸까요? 지난 7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최근에 열흘간 서울, 경기도, 전북, 대전, 충북에서 초등학교 교사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마 터진 우리 교육계 현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교권 추락, 날개는 없나란 주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사망과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교권이 이렇게까지 실추가 됐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권 추락, 황 전 의원님, 네. 어디서부터 잘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걸? 참 진짜 설명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예. 뭐 언제 또 어떤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공교육 체계가 무너지면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사교육이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 선생님의 가르침에 무게감이 덜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측면도 좀 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다자녀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도 부모들이 학교에 좀 맡겨놓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측면이 강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에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과잉보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보호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 교육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역시 부모들의 이 과보호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시대는 변했는데 학교 교육 체계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배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교수님께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참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예요.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뭐 입시 이주 교육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가족 관계 변화 문제, 뭐 이런 것들 아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평생 업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런 생각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도 무겁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예컨대 젊은 교사들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아주 정말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데모를 하고 하는 저희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한국 사회는 그 자원빈국 아니에요, 한국이. 예. 이제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의 힘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 문제가 지금 뭐 그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플러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뭐 첫 질문이니까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 두 분 다 그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황 의원님은 사실은 이제 뭐 다 장성을 하셨을 테고, 예. 예. 제가 이제 뭐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깊은 성찰을 하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예. 예, 과연 우리가 키워서 어떤 아이들을 만들고 싶었는지. 사실 교육은 그것이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가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지금 황 의원 말씀하셨듯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서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교권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 처벌 등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가 좀 무력화됐죠. 2021년도에 아동학대 처벌법 또 교육공무원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들은 무조건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일부 학부모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걸 악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참 그 두 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잊을만한 방법이 또 들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저도 뭐 경험이 좀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라떼 얘기가 되고 꼰대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사실 겁이 좀 나긴 하는데, 꽤 많이 맞은 경험들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맞으면 잘 안 잊혀지거든요. 예. 그런데 맞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 부모님들한테 나 오늘 학교에서 맞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 얘기하면 있으세요? 더 맞죠, 부모님한테. 그거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 뭐라 그러시냐,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선생님이 너를 때리시냐. 그게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렇게 다 옛날에는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학교라든가 교사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같은 것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네. 요즘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맞았다. 아마 그러면 누가 감히 내 새끼를 때려. 뭐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망신 주고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학교라든가 교사, 지금 황 의원 말씀처럼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또는 그것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예.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자, 이 법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법을 개정하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들, 예. 그런 조항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차차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17호 5호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교사의 상식적인 훈육, 또 생활지도가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러므로 정서학대다. 이렇게 교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동복지법에 정서 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조항이에요. 침해했을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또 상과 벌을 이렇게 병행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를 상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지 못한 학생이 예. 나는 왜 상을 못 받았지 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가서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것을 이유로 왜 다른 아이한테 상을 주고 우리 아이한테 상을 안 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고발 사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체벌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가하지 않는 방식의 교육 방식 또 가르침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바로 이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단히 이 규정 자체가 어쨌든 정서라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을 수도 있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 걸면 귀걸이, 코 걸면 코걸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 민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선생님은 또 직접 수업을 담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다시 복직이 되더라도 그 이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또 고발한 부모들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네. 사례로 되다 보니까 대단히 악법 조항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개정돼야 될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권 침해 또 다른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고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배경이 있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길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정정을 울리고요. 학생들을 귀하게 키워내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의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랄까 강제적인 규정 이런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정말 학생들이 패륜적인 행동을 해서 선생님을 요새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짓밟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그런 가치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래서 또 예컨대 거기에 예를 들면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 읽어보고서 아이고 이거 지켜야겠다 그래서 행동이 나아질까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과 관련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뭐냐? 실제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이것은 자연히 사문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오히려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네. 황 전 의원님께서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이 계십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사실은 예. 이번에 이런 교권이 실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교사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돌리려고 하는 일부 진영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뭐 보수 진영이라고 제가 대변해야 될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에서 극히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밝혔고요.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 시도에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7개 시도에서 과연 문제가 적어졌느냐?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가 교권 실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학생 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다 보면 또다시 이것은 진영 대결의 싸움으로 가서 오히려 보호해야 될 교권 보호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뒤로 좀 놔두고 교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냐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법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좀 이 문제의 본질을 이쪽으로다가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면 저는 해결의 실마리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뭐 공교육 위기라든가 교권 추락을 왜 학생 탓을 하느냐, 네. 교육부에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교육이 잘못되고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죽음이 생기고 이러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또 교권이 실추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세상에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교권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었으면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까라는 것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거에 대한 법체계 시스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정말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교육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또 교육청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초중고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 사실 관할인데 최근에 와서 제가 듣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잖아요. 이게 골치 아픈 문제고요. 예.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제 행정을 하시는 실질적인 그 일선의 행정가들이시고 교육청의 경우에도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설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또는 교육청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하고 서로 타협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좀 변해야 되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는 교원지휘법에 의해서 각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통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담당 교사, 또 변호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하면은 발생 즉시에 피해 교원을 보호를 하고 사안을 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 보호하게 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자, 뭐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무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교사를 보호할 장치 대책 교수님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들, 이런 지금 같은 우리가 논의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또 대응을 만들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런 제도로 교권을 보호해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게 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선 당장 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보세요. 이게 책임 있게 책임을 가진 분들이 책임 있게 이 일을 대응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이상 네.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의 저는 내재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보다 말하자면 좀 늘어나긴 했으나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학생답지 않고 극단적으로 교사답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교육청답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협하는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지.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그 학부모 이런 걸 대립적인 관계로 일단 선정하고 만드는 제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보완하고 우선 당장 이분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 과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교권 4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큰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고 학교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가 되니까 추진하겠다는 입장. 반대 입장은 야당입니다. 학생부에 학교 폭력이 기재된 이후에 줄지 않고 오히려 소송이 늘었다. 소송으로 끝장 보려는 행태가 반복될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의견은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황 전 의원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은 집회에 참석하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네. 선생님들의 90%가 이런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저는 야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어막을 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야당이 굉장히 잘못하는 거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교권 보호라는 것을 정책의 아주 우선순위로 잡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학생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 간의 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논리라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예.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 논의를 통해서 예. 다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뭐랄까 좀 급한 상황이죠. 사실 어떤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예. 약간의 그것으로 약간의 교사가 약간의 학생들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저는 그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물론 법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지만 선생님들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교조가 아닌 교사노조라는 명칭으로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봤는데요. 이분들이 한 정책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이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합니다.
이 제출한 보고서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이것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는 선생님들이 내놓은 대안들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국회나 또 저기 정부는 어차피 찬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의 반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전형적으로 결과물들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꾸 이거 길어지는. 뭐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전교조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일부라는 걸 예. 해야 되고요. 자꾸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예. 거기도 변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예를 들면 우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린 네. 겁니다. 짧게 정리해 보죠. 황 전 의원님 이슈워드 오늘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은 이슈워드보다 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짧게 좀 제가 학교 생활을 예. 하면서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제 일생의 진로와 관련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예.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면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저는 네. 오늘은 이 말씀 꼭 드리고 응원의 싶습니다. 메시지를 띄워주셨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예.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다. 음.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전국의 초중등교사 노동조합이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 보면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 비율이 전체 99.2%였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하늘같이 여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교사의 상식적인 훈육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죠.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